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돌발 행동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같은 탈당파 의원들조차도 지금 이준석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에게 기대를 걸었던 초선 의원들 중에도 지금의 이준석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이준석에 대해서는 포기한 듯이 당대표니까 뭐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 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YTN 라디오에 나온 신성범 전 의원이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준석은 가출소년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가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이준석은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이준석은 틈만 나면 튀어나갑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한테 배웠을까요? 전부 다 탈당파들이니까 뭐 유승민, 김무성 그쪽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말하면 또 김무성, 유승민 기분 나쁠지도 모릅니다. 자,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여 앞에 놔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후보를 괴롭히고 뒤에서 총질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뭘까요?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를 감싸고 지원하고 옹호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표입니까? 자, 신성범 전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내 동기들 보면 다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신성범 전 의원 동기라기보다는 같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 뭐 권성동, 장제원 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준석은 얼마나 웃기는 짜장면입니까? 자, 신성범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같이 분석하며, 설령 이준석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대표가 지르면 안 되지라는 걸로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이준석이 왜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은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에게 그래도 호의적인 어떤 초선 의원들조차도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는 거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좀 참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후보나 아니면 선대위 차원에서 자기를 돌아오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돌아갈 의지가 있다고 한 발짝 숨이 죽어서 물러난 거다. 이 대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신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당대표가 가출을 2번씩이나 하는 독특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다른 패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선대위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소수에게 쌓여 있다면 대통령 선거 치르기 힘들다는 이준석 대표의 말은 맞는데 나중에 선거에서 지고 나면 내 말이 맞았잖아요, 이럴 거는 아니지 않나. 돌아와서 해야 한다는 그 대목에서도 이 대표도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만에 하나라도 이준석 말 중에 뭐 선대위를 슬림화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일주일째 뉴스의 초점을 국민의힘 내부 분란으로 이끌고 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묻히게 하는 이 무책임한 당대표, 이러니 이준석이 입을 닫아야지 윤석열은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표가 출연한 겁니다. 자, 신전 의원은 주변에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 내 동기들 보면 다 그렇다.
대표 버릇을 고쳐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함직하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보다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울산회동의 정신도 생각하고 눈 감고 한 번 더 이 대표와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면 또 가출할 텐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신성범 전 의원도 뭐 역시 그쪽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 중에 우리가 아우 이거 맞다고 하는 게 바로 가출 버릇입니다. 이준석의 가출 버릇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가로세로 연구소는 방금 전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추가 속보를 했습니다. 뭐 이거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증언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검증을 더 해봐야겠지만 정말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면 정말 개혁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사람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억울할 가능성도 상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다든지 나는 이 사업가라는 김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접대받은 적이 없다. 밥 한 번 사면 얻어먹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의심이 갑니다. 자, 어쨌든 신성범 전 의원은 말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실패하게 되면 당대표도 없어지고 당도 굉장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 바로 또 비대위라는지 야권의 분열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게 되면 지방선거도 힘들어집니다. 오세훈, 박형준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탈환이 엊그제인데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서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준석 대표는 반성해보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